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어떤 기기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스마트폰? 아니면 스마트 TV? 컴퓨터나 노트북?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또 사용량도 급증하면서 덩달아 같이 늘어난 질환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손끝이 좀 저리거나 먹먹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이 질환, 바로 현대인들의 고질병,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과 치료 방법,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지 여부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심재우입니다. 네, 교수님, 손목 터널 증후군 많은 분들이 경험해봤거나 또 이미 앓고 계신 질환일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병이고 또 왜 생기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우리의 손목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이것들을 보호하는 이쪽에 관이라는 수근관이라는 일종의 관이 있습니다. 정중신경이 수근관, 즉 손목의 터널에 눌리면서 신경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저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이것이 원인이다 콕 집어 말하기는 대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목이나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연관이 있고 그 나이가 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보는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중년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렸을 때 어떤 증상으로 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손이 저린 증상입니다. 정확히는 정중신경이 이제 담당하는 감각 부위가 저린데요. 정중신경은 엄지랑 검지, 중지, 약지의 이 반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정중신경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흔히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손 저린 증상까지 동반을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특정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저리다는 거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이외에는 좀 다른 증상들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항상 저린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환자들마다 먹먹하다, 화끈하다, 그냥 아프다, 불편하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손끝만 저리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 전체, 팔, 심지어 어깨까지도 저리다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저리다는 표현보다도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표적인 증상이 주로 밤에 심해져 가지고요. 밤에 자다가 깨시거나 손을 이렇게 터는 증상들이 이제 많이들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하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질환이 더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심한 증상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진행을 하게 되면요, 신경이 이제 여기서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지고, 그다음에 신경이 이제 요 엄지의 근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요 근육의 위축이 일어나고 주로 이제 잡는 힘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신경이 이제 죽는 그런 단계에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에 좀 불편감이 느껴지면 좀 방치하지 말고 좀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손목 터널 증후군도 진행이 될수록 증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제때 치료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질까요? 저희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임상적인 증상으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고요. 저린 증상, 먹먹함, 화끈거림,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해서 확진 검사는 이제 근전도라는 신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간혹 근전도 검사 소견이 애매하게 나오면 아니면 임상 증상이 좀 애매한 경우는 초음파 등의 영상 검사를 추가로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환자가 증상을 말하면 의사가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진행하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 치료는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우선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권합니다. 보존적 치료의 예로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활동의 중단, 휴식, 보조기 사용 등이 있겠고요. 저린 증상에 대해서는 소염 진통제나 신경통약을 투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 주사의 사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는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좋고요. 오히려 증상이 너무 악화돼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감각이 떨어지거나 근육이 위축이 일어났다면 수술을 시행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이라고 하면 좀 겁먹고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무작정 피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수술한다고 하면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은 간단한 편으로 수술 후에도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판단되면 보존적 치료보다는 저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교수님, 좀 심한 증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 좀 악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막연해서 시청자분들이 감이 좀 잘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증상의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보통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적으로 징후가 뚜렷한 환자분들께 수술적 치료를 권합니다. 자다가 저린 증상으로 깨는 일이 빈번하거나 저린 증상으로 일상생활 또는 취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증상 조절을 위해서 약을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경우 등엔 증상이 저희가 심하다고 판단을 해서 수술적 치료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징후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손의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엄지에 쥐는 힘이 약해지거나 근육의 위축이 관찰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이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겐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라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수술이 힘든 건 아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걱정이 앞서실 것 같아요. 수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의 목표는 눌려있는 정중신경이 더는 눌리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인데요. 정중신경이 손목 부위 인대 조직에 의해 눌려있기 때문에 이 인대 조직을 풀어주면 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우선 손바닥을 2cm 정도 절개를 하여 시행하게 되고 전체적인 수술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아주 짧습니다. 그다음에 손바닥 부위 수술이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도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저희가 수면 마취를 같이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수술 후에도 통증이 크지 않고 추가적인 치료 또한 필요 없기 때문에 번거롭게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통해서 손바닥 통증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좀 버티기에는 증상이 좀 심하게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술을 끝마치면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수술을 했다고 해서 마법처럼 바로 증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자다가 깨는 증상은 수일에서 2, 3개월 내로 호전됩니다. 저린 증상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일 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몇 개월 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몇몇 경우에는 저린 증상을 다시 느낄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신경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보통 안심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에 대한 증상은 수개월에서 1년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소실되고 저희가 이제 근육 위축이 일어난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수술을 너무 늦게 진행한 경우에는 회복이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수술을 미루지 마시고 적기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때에 걸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몇몇 증상은 수개월 내로 좋아지지만 신경이나 근육에 관해서는 반년에서 1년까지도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수술 후에 주의해야 하는 점이 없을까요?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가 수술을 얘기했을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환자에 따라 수술 후 손바닥 부위 통증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 이제 짚고 일어나는 부분이라 이런 과정에서 힘을 받는 부위라 예상보다 통증이 이제 크고 지속 시간이 이제 길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이런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아까 말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이제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손바닥은 일상생활 중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신체 부위인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어떤 제약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움직임을 저희가 크게 제한하는 깁스 등은 치료하고 필요 없지만 손목을 움직이면 아무래도 수술하는 부위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
압박붕대 등으로 손목을 약간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손가락은 수술하고 바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바로 일상적인 식사나 기본적인 활동 등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리된 인대 조직을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힘을 강하게 쓰는 이런 동작들은 수술하고 한 달 정도 쉬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바닥이 상처가 잘 낫는 부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술 부위가 아무는데 저희가 2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물이 닿지 않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압박붕대 정도만 한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큰 불편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하고 나서 이제 부작용들이 좀 우려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대표적인 건 앞에서 말씀드린 손바닥 부위 통증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1,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약간 불편하다고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약간 불편한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린 증상이 계속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미 수술 전 신경이 손상이 너무 심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드물지만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의 결과는 대부분 굉장히 양호하고 이러한 부작용을 두려워해서 신경이 이제 죽을 때까지 방치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게 좋다 생각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불편감이 느껴지신다면 방치하지 마시고요. 평생 사용해야 하는 손목인 만큼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니 해도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걸 텐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주로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구부릴 때 이제 증상이 악화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도하게 구부린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일을 많이 하실 때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갖고 손목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인들의 고질병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병원 가기 귀찮다고 가만히 놔두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꼭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삼성서울병원 건강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